어제 벤투 감독이 한일전이 끝난 이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아주 많이 했죠. 일본의 수준이 한국 대표팀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 그리고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 실수가 많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일본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 동아시안컵에 아무래도 국내파를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주전 선수들이 많이 빠져 있었다. 그리고 주전과 비주전 사이의 격차가 너무나 커서 비주전 선수들이 이 격차를 좁히려고 좀 노력을 하겠지만 이 격차가 쉽게 이제 좁혀지는 격차는 아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뭐 이 인터뷰에서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첫 번째 문제는 일단 일본의 수준이 우리 한국 대표팀의 수준보다 높다. 뭐 이런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이 인터뷰를 보면서는 제 생각은 거기서 거기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제 경기를 보면 볼도 잘 차고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이제 일본 선수들이 볼을 잘 찬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 국가대표팀보다 한두 단계 높은 클래스에 있거나 그런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제 생각은 일본이 실제로 수준이 더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경기를 하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 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경기는 우리 대표팀 자체가 경기를 못했던 경기였고, 그리고 그 책임은 사실 뭐 선수들에게도 있겠지만 감독이 경기를 잘 이끌어가지 못한 거, 그리고 전술적으로 팀의 조직력을 잘 맞춰 나오지 못한 거, 이런 것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벤투 감독에게도 좀 책임이 아주 많이 있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제 경기에 우리가 뭐 주전이 많이 빠졌다, 해외파가 없으니까 주전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도 있긴 했지만 사실 동아시안컵은 K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들 그리고 J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보통 나오는 대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주전이 많이 빠진 상태라는 말이죠. 뭐 주전이 많이 빠졌다라는 그 이야기는 절대 좀 변명이 되지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K리그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번 시즌에 우리가 J리그를 상대로 3승 3무예요. 단 한 번도 패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 K리그 팀들이. 그런데 K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들과 J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나온 그 대회에서 우리가 0대 3이라는 아주 굴욕적인 스코어 그리고 경기력으로 패배를 했는데 사실은 뭐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이러한 인터뷰가 맞는 인터뷰는 절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 문제가 좀 커 보이는 것은 결국엔 지금 벤투 감독이 많은 이 K리그 팬분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는 K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분명 이번 대표팀에 많이 뽑히지 못한 선수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뭐 김대원 같은 경우라던가 양현준도 마찬가지고 뭐 이승우도 마찬가지고 뭐 신진호나 이명주나 이렇게 K리그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결국에는 동아시안컵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벤투 감독이 늘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죠. 내 전술에 맞는 스타일, 그런 선수들을 뽑겠다. 그리고 그런 선수들을 뽑았을 때 내가 경기력과 결과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인터뷰를 늘 했었고, 최근에 했던 인터뷰 중에서는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이 대표팀에서는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의 전술에 맞는 선수들을 뽑아서 대표팀에 와서 잘할 선수들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선수 개개인을 일단 보지 말고 우리 팀의 전체의 모습을 봐야 된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인터뷰를 해놓고 일본의 수준이 더 높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좀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벤투 감독이 자기 스타일과 맞는 선수들을 뽑았으면, 그랬으면 결국 벤투 감독의 늘 해왔던 인터뷰대로 벤투 감독이 그 과정에서 결과를 못 만들어내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것은 이제 벤투 감독의 선수 선발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벤투 감독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벤투 감독이 자신의 전술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뽑았던 선수들로 결과가 안 나오고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벤투 감독에게도 이번 동아시안컵에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벤투 감독이 뽑은 선수들 중에 K리그에서 주전이 아닌 선수들도 있어요. 그런데 K리그에서 주전이 아닌 선수들을 뽑은 이유가 벤투 감독이
팀 내에서는 주전이 아니지만 대표팀에서는 내 전술에 맞는다 해서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선수들을 데리고 동아시안컵에 나가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으면 당연히 K리그 팬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이 팬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K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아니라 자기 전술에 맞는 선수들을 데려가 놓고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 월드컵 예선에서 K리그에서 잘하고 있는 뭐 주민규 선수나 홍정호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대표팀에 한 번쯤 뽑아볼 만한데 왜 안 뽑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벤투 감독이 월드컵 예선에서 성적을 내고 벤투 감독의 스타일대로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 이후에는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자신이 원하는 선수들을 뽑아서 성적을 내면 당연히 그러한 비판들을 받지 않지만 자신이 원하는 선수를 뽑았으면 그만큼의 이제 책임은 져야 한다. 일단 어제는 전술적인 문제도 좀 많이 컸어요. 지금 벤투 감독이 뭐 주전과 비주전의 실력 차이가 커서 지금 우리가 원래 해왔던 플레이들이 안 나온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결국에는 한 건데, 이것도 우리가 벤투 감독을 데려왔을 때 기대했던 것과는 좀 많이 다른 인터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벤투 감독을 데려왔을 때 기대했던 것은 당장 월드컵의 성적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벤투 감독이 세계 축구의 트렌드에 맞는 축구를 가지고 와서 우리 대표팀에 이식을 하고 그 영향이 연령별 대표팀까지 이어지면서 A 대표팀뿐만 아니라 연령별 대표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의 대표팀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공유하기를 바라면서 사실 벤투 감독을 데려온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이 그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고 좋은 결과물을 내고 있죠. 일본의 국가대표팀뿐만 아니라 23세 이하 연령별 대표팀 계속 내려갈 때 일본의 그 스타일이 연령별 대표팀의 스타일과 다 흡사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연령별 대표팀에서 뛰던 선수가 성인 대표팀에 뽑혀서도 편안하게 자신의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바르셀로나가 하고 있는 전략과도 아주 비슷하죠. 바르셀로나가 이 성인 팀에서 하고 있는 전략들을 유소년 팀에게도 똑같이 적용시켜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르셀로나 유소년 클럽을 거쳐오면서 성장한 선수들은 바르셀로나 스타일이 되면서 바르셀로나에서 데뷔를 했을 때 너무나 편안하게 이 바르셀로나의 전술과 컨셉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팀도 그러한 방향을 생각하면서 벤투 감독을 데려온 건데, 벤투 감독이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커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벤투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맡아서 뭐 월드컵을 잘 이끌었다고 해도 벤투 감독이 떠난 이후에는 그 전술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선수가 달라진다고 전술이 이루어지지 않는 전술이라면 우리 대표팀에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지 않은 전술이에요. 벤투 감독이 이렇게 주전과 비주전을 딱 나눠서 비주전이 왔을 때는 우리의 전략이 잘 안 통한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에 이야기한 건 협회가 벤투 감독을 데려오면서 벤투 감독의 기대했던 역할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월드컵에 갔을 때 우리의 주전 선수가 한두 명만 빠져도 우리 전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잘하다가도 월드컵에 나갔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주전 선수가 빠졌을 때 이렇게 좀 구멍이 많이 난다면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을 치를 때도 좀 변수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겠고, 어제 경기의 결과로 많은 이제 평가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평가가 있죠. 선수들이 왜 이렇게 안 뛰냐, 의욕이 없어 보인다 라는 평가가 있는데, 저는 그 평가는 틀렸다고 봅니다. 열심히 안 뛰려는 선수는 일단 단 한 명도 없고요. 선수들은 다 열심히 뛰고 싶어 하죠. 안 뛰는 게 아니라 안 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우리 팀이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선수들 개개인이 벤투 감독의 전술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 벤투 감독이 동아시안컵을 준비하면서 물론 준비 기간이
짧았지만 선수들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설명하지 못했고, 그리고 팀의 조직력을 잘 맞춰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경기가 안 풀리면 당연히 상대 팀에게 주도권이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이 플레이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선수들이 왜 안 뛰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플레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제 경기는 선수들이 안 뛴 게 아니라 안 뛴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경기장에 나갔을 때 열심히 안 뛰는 선수는 단 한 명도 당연히 없고, 열심히 안 뛰면 국가대표팀에 선발될 수조차 당연히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제 경기는 뭐 선수들의 개개인의 능력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벤투 감독이 제대로 된 팀을 만들어 오지 못한 것, 일본이 더 좋은 경기를 펼칠 때 우리가 충분히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러한 변화를 안 가져간 거, 이런 것들을 보면 벤투 감독의 책임도 정말 커 보인다. 그래서 벤투 감독이 뭐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크다, 혹은 뭐 일본과 한국의 실력에 대한 격차가 컸다,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변명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닐까